똑똑님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알파벳 세자로 된 금융상품에 대하여 각각의 금융상품의 정의와 그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영상은 해당 상품에 대한 추천이나 어떠한 광고도 아닌 상품에 대한 이해를 쉽게 도와드리기 위한 영상이므로 실제 해당 상품을 투자하실 경우는 본인의 투자 성향을 분석해 보시고 금융기관의 해당 상품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ELS입니다. ELS는 Equity Linked Securities의 약자인데요. 주가지수 연계 증권입니다.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증권으로 기초자산을 국내 또는 국외 종합주가지수나 개별 주식으로 하여서 해당 기초자산이 사전에 정해진 수익률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원금과 정해진 이자를 주는 상품입니다. 원금 보장이 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만기는 3년이고 매 6개월마다 조기 상환 조건이 충족하면 원금과 이자를 받게 됩니다. 혹시 처음 접하는 분들이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실제 ELS 상품을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상품은 A증권사가 발행하는 ELS인데요. 기초자산은 일본 니케이 지수와 유로스탁 50, S&P 500 지수입니다. 만기는 3년이고 6개월마다 중도 상환 주기입니다. 상환 조건은 85, 85, 85, 80, 80, 65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의미는 매 6개월마다 조기 상환 조건이 되는 지수의 수익률입니다. 첫 번째 조기 상환일인 6개월 후 시점에 3개의 기초자산 지수 모두가 85% 이상이면 조기 상환이 돼서 원금과 이자를 받게 됩니다. 손익구조는 연 3.8%인데요. 예를 들어 6개월 시점에 조기 상환이 되면 연 3%를 나누기 2를 해서 1.9%가 이자가 됩니다. 만약 1년 후인 두 번째 조기 상환 시점에 조건이 충족하여 상환이 되면 3.8% 이자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No KI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No 낙인이라는 건데요. No 낙인은 투자기간 중에 기초자산이 아무리 많이 하락을 한 적이 있어도 그와 상관없이 매번 평가일에 해당 기준 이상만 되면 상환이 되고 이자를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낙인 구조보다는 노낙인 구조가 좀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ELS의 경우에 최악의 상황을 살펴보면 매번 중도 상환 시점에 세계 지수가 하나라도 상환 조건보다 더 하락하여서 계속 중도 상환이 되지 않다가 마지막 만기 시점에도 세계 지수 중 하나 이상의 지수가 65% 미만인 경우 원금 손실이 되게 됩니다. 물론 만기 시점에 세계 지수 모두가 65% 이상이면 원금과 연 3.8%의 3년치인 11.4%의 이자를 받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설명드린 내용은 해당 상품에 대한 추천이나 권유가 아닌 ELS 구조에 대한 이해를 위한 예시를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ELS와 비슷한 상품으로 ELF와 ELT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LS에서 맨 뒤에 S가 F로 바뀌면 ELF인데요. F는 펀드의 약자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ELS는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건데요. 이 ELS를 담아서 펀드로 만들어 자산 운용사에서 만든 상품이 ELF입니다. 그리고 ELT는 맨 뒤에 약자가 T가 트러스트로 신탁인데요. 은행에서는 ELS를 신탁으로 담아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ELS를 증권사에서 직접 팔면 그냥 ELS가 되는 거고요. ELS를 펀드에 담아서 팔면 ELF가 되는 거고 ELS를 신탁에 담아서 팔면 ELT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ELS와 ELF, ELT의 차이를 아시겠죠? 다음은 ELD에 대하여 알아보겠는데요. ELD의 D는 디파짓, 예금입니다. 즉 Equity Linked Deposit, 주가지수 연계 예금인데요. ELD는 은행에서 발행하고 판매하는 정기예금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기초자산인 주가지수에 따라서 정기예금보다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최악의 경우에도 만기까지 가면 원금 손실이 없고 이자 없이 원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의 예금이므로 예금자 보호 대상이고요. 단 만기 전에 중도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ELB입니다. ELB는 맨 뒤의 약자 B가 번드, 채권입니다. 상품 이름에서 보는 것처럼 주가지수 연계 채권이므로 ELS보다 좀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지수에 연동하여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원금의 보전이 되는 상품입니다. ELD와 비교해보면 ELD는 은행에서 발행하므로 원금 보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예금자 보호가 되지만 ELB는 만기까지 유지할 경우 증권사가 원금 이상을 보전을 해주지만
예금자 보호가 되지는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증권사의 신용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나 또는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DLS를 알아보겠습니다. ELS와 비교했을 때 맨 앞자가 D로 Derivative, 파생 상품인데요. Derivative Linked Securities, 파생 결합 증권입니다. ELS의 기초 상품이 지수나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DLS는 금이나 유가 등의 실물 자산 또는 환율 금리 등의 다양한 파생 상품이 기초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DLS를 자산운용사에서 펀드에 담아 만들면 DLF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ETF입니다. ETF는 Exchange Traded Fund인데요. 인덱스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서 지수를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으로 상장지수 펀드라고 합니다. 증권사를 통해서 주식을 사고 팔듯이 ETF를 매매할 수 있고요. ETF의 종류는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를 추정하는 것부터 국내 각종 지수, 해외 지수, 국내 및 해외 테마 주식, 파생 원자재 채권 등 그 기초자산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는 신탁을 통해서 ETF를 투자할 수 있습니다. ETF는 상장 주식이므로 당연히 원금 보장이나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7가지 금융상품을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각 상품별로 기초자산과 원금 보장 여부, 발행기간과 판매기간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상품 중에 헷갈리는 상품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번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